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인가? 아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여자분이요? 남자분이요? 남자입니다. 남자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신 누구세요? 저는 현재 39이고요. 네. 전에는 가수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영화 감독으로 일하고 있는 신성훈입니다. 신성훈 씨. 네. 오늘은 뭐 어떤 고민이 있어서 오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네. 이제 그 도박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빚을 많이 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어머니와 인연을 끊은 상태예요. 끊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잘못한 건지에 대해서 부자식이구만. 좀 걱정이 돼가지고 아무리 빚을 주셨어도 인연을 끊는 건 그렇지 않니? 아니, 그래도 도박을, 엄마 상의를 해서 엄마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상의조류 나왔어야지. 인연을 끊을 정도면은 몇 년 동안 도박을 하셨는데 그래요? 2012년, 13년 정도부터 조금씩 하시다가 10여 년이네. 네, 처음에는 동네 분들하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우스 도박이라고 하잖아요. 조그맣게 이제 방을 빌려가지고 그래, 그거를, 네, 그런 거를 오래 하셔가지고 몰려다니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저는 저희 제가 사는 동네에서만 이제 그걸 하시는 줄 알았는데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도 하기도 하셨고 꾼이시구나. 그리고 이제 그 빚을 이제 많이 지게 됐는데 이렇게 슈퍼를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께서 그 지인분들하고 동네에서 이제 그 도박을 좀 하면서 본인한테 돈을 빌려 갔는데 연락이 두절됐다. 혹시 뭐 어머니랑 지금 어떻게 연락이 되느냐라고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더 알게 됐던 거는 이제 영화 감독이다 보니까 검색하면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피해 보신 모든 분들의 자녀분들이 제 SNS를 통해서 전국에서 저한테 이제 협박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저는 그 신성훈 씨가 잘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돈 받으려고? 아니요. 본인이 잘 되면 어머니로 인해서 자기가 그 바닥으로 그러니까 저를 망하게끔 하려고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문자로. 그래서 무섭다. 뭐야, 네. 맞아. 정말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하냐. 그렇게 말을 하지. 근데 엄마한테 얘기 안 해봤어요? 제가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너무 바빴어요. 그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는 일주일 내내 촬영을 해야 되니까 뭐 엄마랑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보통 이렇게 자식이 어디 방송에 출연하게 되면은 엄마들이 한 번쯤은 이렇게 보러 오거나 그렇지. 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모든 이유가 다 이거 그 놀이를 하시느라고 그다음 못 왔던 거예요. 네. 이게 이 도박을 끊는다는 거는 정말 마약하는 거고 똑같으되거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소식들을 접하고 모든 상황을 그런 사태를 제가 다 파악을 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어머니의 빚을 조금씩 제가 갚아가기 시작했었어요. 네. 행사를 이제 해서 번 돈들을 그러니까 동네 분들한테 조금씩 제가 이제 버는 거를 다 드리고 그 이후에 제가 또 뭐 제가 에세이도 책도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그것도 그 인쇄비도 다 빚으로 나가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막 쭉 하다 보니까 그 통장 사용 기록을 뽑아 보니까 제가 갚은 것만 1억 6천 좀 넘더라고요. 1억 6천 좀 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유, 무명가수로 해갖고. 네. 그래도 이제 엄마니까 행사에 가서 돈을 버는 거를 다 갚아드리긴 했는데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피해를 보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조금씩은 다 이제 보내드리다가 제가 이제 지친 거죠. 네. 외아들이야? 아니요, 저는 위에 형이 2명이 있어요. 네. 근데 형들은 알아요? 형들도 최근에 다 알았었어요. 최근에. 왜냐면 형들이 다 해외에 있어가지고 저희 형들은 다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형수님한테 몰래 전화를 해서
제 핑계를 댄 거예요. 이제 아들이 앨범을 내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어제 동생이니까 뭔가 이렇게 좀 지원을 해달라 해가지고 제 핑계를 대서 돈을 빌려간 거예요. 형수들한테도 다. 아유. 그걸로 도박을 하고. 어머니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지금 61. 야, 젊으네. 한참 하고 돌아다니시겠네. 네. 어떡하면 좋아. 큰일 났네. 그럼 형들은 어떡하고 동생인 자신만 어머니와 인연을 끊는다는 거는 난 안 보겠다 이렇게 된 거겠지.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친아들이 아니고 저는 입양된 아들이에요. 아, 입양이 됐어. 아, 네. 지금 그 어머니가 친엄마가 아니라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런 일을 모든 사태를 다 파악하고 난 후에 너무 파양은 했겠지? 네, 너무 힘들어서 파양을 한 상태. 파양은 하게 했고 됐어요. 이제 했다고 연을 이미? 끊는다는 거였지. 파양을 했다고. 네. 나는 파양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래. 법적으로 자꾸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자꾸 빚으면서 이렇게 피해를 줄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파양을 잘했다고 아니 생각해요. 근데 파양하면은 빚을 안 갚아도 돼요? 제가 알아보니까 법적으로는 제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해놔야지 네, 적어도. 네, 그래서 그래야 엄마도 못할 형편이 되면 안 하게 되더라도 이 도줄이 없어야지 일단. 그래서 요즘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내 삶에 있어서 나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랑 어울리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 가족이 아무도 없구나. 혼자야 그럼? 그렇지. 지금은 이제 혼자 있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마음고생을 많이 시켰니? 아유. 아니 웬일이야? 근데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왜 또 입양을 하셨을까? 아니 저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시설 영화원에 있다가 영화원에서 한 3년 있다가 보육원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기억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고아야? 네. 그랬구나. 아 그럼 몇 살 때 입양이 됐어요? 처음에는 제가 보육원에 있을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후원자로 오셨었어요. 다 커서. 네, 제가 대전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원봉사자로 오셨다가 저랑 이제 인연이 돼서 그 시설에서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한 아이에게 후원을 하겠다라고 후원자분이.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저를 이제 지정을 아들로. 해서 후원을 하시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중학생 때까지는 주말에는 이제 어머니 집에 가서 자고 평일에는 시설에 있고 초등학교 가족- 5학년 때부터. 네, 가족처럼 이렇게 오다가 2013년도쯤에 이제 작은 형이 이제는 호적에 좀 올리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그냥 호적에 자연스럽게 이제 올리게 됐던 거죠. 네. 아니 그러면 엄마에 대한 원망이 많았을 텐데 지금은 엄마에 대한 감정이 많이 정리가 된 거예요? 이제는? 이제 끊어지고 나서는 한 며칠 동안은 저는 좀 잠을 좀 편하게 잘 잤었어요. 엄마 그 책임감이 제가 책임을 해방이 지지 않아도 됐으니까. 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이제 음. 심리적으로 안정을 좀 찾고 보니까 이제 걱정은 돼요. 왜냐면은 이제 연세가 이제 있으시니까 이제 61살이면 젊어. 어리네, 젊어. 네, 근데 무슨 연세가 걱정 마. 이제 2년 그 전에는 뭐 서로 챙겨주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이게 파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서로 이제 가족과의 그거를 끊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계속하면 그분도 나중에 이제 본인이 살아가실 때 좀 힘드실까봐 힘들 수 있어. 네, 사실 그래?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는 게 사실 조금은 많이 조심스럽고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저기다 대고 그분한테 하나 할 소리는 정말 나쁜 거니까 하지 지금이라도 마세요. 그 내가 얘기를 애정을 어떡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 노름을 끊어주시면 어때요? 꼭 하지 마세요. 한마디 하면 좋잖아요. 그래. 카메라 대고요. 저기 저기다 대고 하면 돼. 저기 대고 얘기라는 게 저기. 우선 20년이라는 시간이 넘도록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는 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도박이라든지 아니면 사채를 끌어다 쓰는 거는 이제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나이도 좀 있으시니까 이제 건강 잘 챙기셔가지고 이제 오래오래 잘 나름대로의 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과분한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이 기쁩니다. 그러니까 상훈 씨가 내가 고아로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자라는 환경이 이래서 가장 힘들었던 점. 힘들었던 거는 너무 많죠. 네, 그러니까 셀 수 없을 만큼.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에 남고 그랬던 거. 편견이 제일 힘들었지. 그렇지? 그럼, 세상 사람들의 편견이. 내가 이제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찍었는데 얘기가 신성훈 씨하고 아주 흡사해. 말하자면 그 아이가 20살 되니까 고아원에서 이제 500만 원만 받아가지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립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어떤 할머니가 이제 싸게 방을 내놓으니까 이제 그거를 덥석했는데 그 할머니가 너무 고약해가지고 집에서 똥도 못 싸게 해. 그런데도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 할머니하고 오해가 살살 풀리면서 이제 나중에는 좋은 관계가 되는 그런 영화를 내가 찍었거든. 네. 근데 신성훈 씨도 제일 외롭고 힘들었을 것 같아. 저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보육원에서 자랐고 내가 버려진 사람이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창피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럼 네, 내 저는- 탓이 아니잖아. 네, 저는 그냥 그건. 그냥 방송에 나가거나 아니면 누가 물어보면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만 잘못하면 사람들이 보육원에서 자란 애들은 다 저래 이제 이런 얘기를 항상 듣고 자라왔었고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렇게 뭐 영화를 만들거나 이런 작품 할 때도 그 압박감이 항상 생겨요. 내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이 스태프들이나 이 사람들은 속으로 나에 대해서 욕을 하겠지라는 생각을 할까봐 다른 감독님이 예를 들어서 한 3시간 자고 작품을 만든다 그러면 저는 1시간만 자고 작품을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은 그런 소리 듣기가 싫어서. 지금 39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 이제 그런 데에서도 슬슬 이제 해방이 돼야지. 근데 제가 사람들이 겉으로는 좋게 얘기하고 속으로는 이렇게 욕한다는 아유, 이유.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마. 속으로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해봐. 우리가 얘기가 지금 저한테 들려와요. 아니 고백하는데 뒤로 돌려와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선뜻 누구한테 이렇게 마음 주기가 힘들고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다 계셨어도 인성이 나쁘게 그렇지. 자랐을 수도 있어. 근데 자기는 지금 벌써 그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걸 그 사람들하고 다 생활하면서 형성이 됐다고 좋은 면으로. 그렇지. 그런 걸로 자기가 열등의식을 갖는다든지 내가 이러니까 나를 나쁜 놈으로 보나 나쁘게 보나 이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러면 앞으로도 그 형들하고는 이제 연락 안 할 생각이에요? 그 저도 계속 고민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형들하고는 관계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게 안타까워. 예, 근데 이제 저도 사실 파양을 하고 나니까 형들하고 연락하기가 조금 그랬더라고요. 그렇지. 예, 그래서 내가 파양 절차를 밟기는 했지만 이거를 완전히 이거를 정말 끊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가족처럼 지내온 세월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월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그 인연을 그래도 조금씩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서. 그러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지 뭐. 파양이라는 게 결국 뭐 서류상이지. 그게 무슨 내가 정드는 걸 그냥 딱 끌어내는 건 못하니까. 뭐 알 거 아니야. 너무나 형들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않을까? 어? 이해할 것 자기네들이 같은데? 아무리 친엄마지만 그렇게 속을 새기고 동생이 그런 1억 6천이라는 돈이 내가 지금 모아서 가지고 있어도 시원치 않을 돈을 거기다가 다 그렇게 풀어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가여운 일이야. 자기가 마음 가는 대로 해요. 그거는 뭐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래. 그럼 마음으로 하면 되겠다. 네. 아이고 몇 년간이나 말도 못하고 끙끙 혼자서 했었어. 하여튼 저기 우리가 여기서 말해서.
여기를 이제 출연하시면 마음에 선물을 네. 해요. 네네네네. 네. 지금 열어봐도 돼요? 네, 그럼요. 슬레이트예요. 네. 자기가 이제 영화 감독이라니까. 네네네네네네네. 왜냐면 이제 좀 다시 우리가 꼭 저기 씬 찍을 때 앞에 네. 이거 치잖아, 슬레이트를. 그 식으로 그걸 한번 탁 치고 새 인생을 네. 다시 한번 출발해 보라고. 네. 내가 내 이름을 써줄까? 네, 너무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 네네. 이거 너무 소중하게 잘 네네네. 간직하겠습니다. 우리 딴에는 그거 생각하고 있고 근데 마음에 괜찮죠? 저는 너무너무 값진 스크립터가 될 것 같아가지고. 네, 행복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아니 사고방식이 뭐가 뚜렷한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잘 될 것 같아. 감사합니다. 우리 나중에 또 볼 기회가 있으면 어디서 보면 인사하면 되지. 네네네. 잘 가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상상 채널 S.